미국장의 숨돌리기, AI 반도체주의 랠리가 당연히 국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갭이 뜨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중간에 어제처럼 뜬금 악재 같은 것도 없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잘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꽤 여러 섹터에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장전에 가장 주목했던 쪽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견고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로보테마의 일부 종목과 반도체주도 흐름이 괜찮았고 우크라 재건주, 의료 AI, 마지막엔 유리기판 쪽이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매매하기에 좀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어닝서프 등 개별 이슈로 상승한 현대로템, SK바이오팜 이런 몇몇 특징주들도 있었죠. 시황 정리 간단하게 하고요. 최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다 종합해서 관심 종목 차트 분석 후에 기법 강의, 오늘은 패턴 강의 할 건데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제도권 금융회사 소속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유튜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름 서종민, 제 실명이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유튜브는 정말 아무나 찍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얼토당토 아는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게끔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장이 상승으로 전약 후강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이슈로 시끄러웠던 것에 비해서 어제는 관련 소식이 잠잠해서인지 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거죠. 하지만 관세 관련 이슈에 대해서 너무 맘 놓고 있어도 안 됩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 관련해서 조만간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결과는 중국의 보복 관세가 발효되는 10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요. 둘의 협의 내용에 따라 시장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당일 강한 테마 주도주 위주로 짧게 매매를 하시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주요한 이슈로는 이제 딥시크 쇼크로 주가에 충격을 받았던 엔비디아가 무려 5.3% 크게 반등을 했고요. 경쟁사인 AMD는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는 반도체주들이 랠리가 나왔어요. 인텔이 1.8%, 브로드컴이 4%, 마이크론이 3% 상승하면서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3%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꽤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는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AI 하드웨어 쪽은 하락을 하고 AI 소프트웨어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이 또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소 게임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상승세가 더욱더 견고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장의 숨돌리기, AI 반도체주의 랠리가 당연히 국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갭이 뜨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중간에 어제처럼 뜬금 악재 같은 것도 없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잘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꽤 여러 섹터에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장전에 가장 주목했던 쪽은 우크라 재건 테마였습니다. 공부방에 장 전에 보시면 8시 56분, 자 2월 6일 범양건영, 그리고 SY스틸텍, 또 우크라 재건주로는 전진건설 로봇 이렇게 세 종목 공유를 드렸는데요. 범양건영부터 보면 마지막에 또 밀어 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SY스틸텍도 장중에 20%까지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도 보시면 장중 19%까지 큰 폭으로 시초가 매매로 접근을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오늘 움직였던 우크라 재건주 중에서 등락이 가장 좋았던 종목들로 공유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크라 재건주가 오늘 왜 상승했냐를 살펴보면요. 자, 어제를 봐야 되는데, 자, 어제 제가 공부방에 늘 장이 마감되고 나면 이 당일 특징주와 이 시간외에서 상승한 종목들을 공유드리고 있는데, 어제 시간외에서 보시면 범양건영, SY스틸텍, 전진건설 로봇, SG, SY,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장 마감 이후에 젤렌스키가 푸틴과 직접 대화를 시사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푸틴과 협상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시간외에서 급등을 한 거죠. 직전 거래일 시간외에서 테마를 이루며 급등을 한 종목들은 다음 날에도 강세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상 체결량을 봤을 때
우크라 재건주들이 상위에 잡혔었고 재료도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죠. 우크라 종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영향을 받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확률이 더욱 높았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범양 건영부터 차트를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SY스틸텍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왔고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대금이 확 줄어들었고요. 이 거래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 이후에 주가가 쉬어갈 때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이후 이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만한 아주 적합한 시점이었던 거죠. 점심 좀 전에 좀 악재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러시아 정부에서 젤렌스키가 한 말, 푸틴과 협상하겠다는 의견이 공허한 말이다 라고 하면서 좀 의미가 없다는 뉘앙스의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지난 2022년 10월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했는데요. 이때 젤렌스키가 푸틴과 대화를 안 하겠다는 이 법안에 입법 서명을 해놓고 무슨 협의를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보도에 따르면 이 법령은 다른 우크라이나 공직자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어서 젤렌스키가 단독으로 푸틴과 협상하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 중에서는 오늘 가장 특징주가 클로봇이었죠. 어제 거래대금이 거의 5천억 터지면서 상한가에 갔고 오늘은 6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쏠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1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종가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2월 5일 종가매매 관점 공유 클로봇 2시 13분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때가 상한가로 묶이기 전이에요. 이때 뭐라고 했냐? 의미 있는 저항이 되는 상장일 최고가를 돌파하고 상승분을 지켜내고 있다. 돌파된 자리인 12,700원 금액대에서 지지가 나중에 확인되면 스윙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거, 그리고 신고가인 거, 로보테마의 재료가 견고한 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종배를 했을 때 확률이 높다. 중간에 상한가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따로 접근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통해서 결과를 보면요. 분봉으로 봤을 때 어제 2시 13분이 이때쯤입니다. 이때쯤. 이러고 나서 이렇게 상승해서 상한가로 묶인 거죠. 여기서 모아갔다고 치면 상한가로 장 막판에 묶였을 때 어느 정도 이미 쿠션 수익률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음날 이만큼의 갭이 뜨면서 상승을 했고 공유 시점 대비 이제 고가로 따지면 이 최고가로 따지면 2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종배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었는데요. 일단은 차트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상장 이후에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 부근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이후에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진 이후에 이 상장일 시가와 고가 사이에서 이 부근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저항 구간을 어제 이렇게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돌파를 한 거죠. 거기다가 끝까지 빠지지 않고 힘있게 상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짜 손실을 좀 보더라도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서 종배를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간이 나왔죠. 어제 제가 공부방에서 체크를 해봤을 때 그 이모지 체크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의 100분 되는 분들이 참고를 해주셨는데요. 이 수익을 못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모두 축하드립니다. 보답은 댓글로 간단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윙으로 어제 공유드린 종목이 2개 있습니다. 어제 한싹이랑 2월 5일 한싹 스윙 관점 한싹 스윙 관점으로 공유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엔젤 로보틱스 스윙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한싹 먼저 차트를 보면 한싹 차트인데요. 최근에 이 단기 역머리 어깨형 패턴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서 돌파가 나오고 상승을 하다가 지금 200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최근에 저항받은 구간을 체크를 해보면 이 하락 추세에서 연속으로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깨지면서 이 저항으로 바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거래량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면서 돌파하고 상승을 하면 역머리 어깨형의 완성이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패턴에 대해서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머리 어깨형, 역머리 어깨형 패턴은 주식 차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반전형 패턴입니다. 일전에 제가 강의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그 사례로 보여드렸던 종목이 LS 에코에너지입니다. 먼저 공부방에서 LS 에코에너지를 검색을 해보면
자, 11월 7일에 LS 에코에너지 보면은 현재 별로 이슈는 없으나, 그러니까 물론 전선 관련주가 계속해서 테마가 뭐 재료가 살아날 수 있는 섹터였지만 당시에는 뭐 시장을 주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요한 이슈는 없었지만 차트상 역머리 어깨형을 만들면서 저점이 높아졌다. 그리고 121선을 돌파할 경우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월 7일 당시에 오늘 영상에서 다루겠다. 보시면 제가 약속은 칼같이 지키거든요. 예, 11월 7일에 오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당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집중해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 11월 7일 오늘이죠. LS 에코에너지 공유드리면서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머리 어깨형 패턴에 대한 내용 오늘 다루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LS 에코에너지 차트를 보면요. 쓱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넥라인을 그어보면 이렇게죠. 지금 짧은 흐름의 역머리 어깨형이 만들어졌으나 이 목선을 돌파할 때 여기를 깨고 목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돌파한 뒤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저점이 높아진 게 확인된 모습인데 지금 121선에서 여러 번 저항받고 여기가 지금 전고점이죠. 여기를 돌파하고 121선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 중단기적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셨죠? LS 에코에너지 당시 11월 7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이 캔들 11월 7일 이거요. 제가 여기서 이 시점에 이 전고점 여기를 돌파하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121선을 돌파한 뒤에 지지가 나오면 상승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어져서 이대로 상승이 나오지 않고 변형이 나오면서 다시 눌렸다가 이때의 고점을 자, 여기서 한번 또 여기서 한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안정적인 지지 흐름이 확인되고 슈팅이 나온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패턴 의미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변형을 잘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제가 패턴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모양이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뭐 이중바닥, 삼중바닥 이런 게 다 역머리 어깨형 패턴의 변형입니다. 반전형 패턴은 그러니까 머리 어깨형이랑 역머리 어깨형이 기본형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한 번 더 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 변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구간을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바닥에서 돌파될 때 어떨 때가 의미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단타하시는 분들이 이 차트 패턴을 되게 경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내고 싶으신 분들, 계좌를 정말 크게 불리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기를 익히시면서 차트 패턴도 꼭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엔젤 로보틱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드린 엔젤 로보틱스. 자, 엔젤 로보틱스는요, 급격한 하락 파동 이후에 이렇게 비슷한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로봇테마가 상승할 때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여기 고점까지를 돌파해주고 현재 200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긴 파동의 반전형 패턴의 일종입니다. 필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이에요. 현재 지지를 확실히 받아야 되는 자, 이 구간, 이 고점 부근 여기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자, 이전 지지를 받다가 깨졌던 부분이 저항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뀐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동기가 받쳐줘야겠죠. 근데 엔젤 로보틱스가 어떤 기업입니까? 국내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의료 로봇 테마의 재료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먼저 재료가 존재해야 차트를 보는 거지 아무 차트나 패턴이 보인다고 매매에 참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음 AI 얼마 전에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더니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제 기억에 3만원대에 물려있다. 3만원대면 뭐 여기거든요. 3만원대에 물려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저항 맞고 급락한 부분 있죠. 자, 여기 터치했다가 지금 장대 양봉 맞고 떨어졌잖아요. 여기를 보면 이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다가 깨고 내려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차트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하는 구간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도 AI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구간에서 이 반전형 패턴 바닥을 다지고 나름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지금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관건은 지금 이 저항 구간입니다. 이게 지금 물을 타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솔직히 물 탈 구간은 아니에요. 전고점 돌파 시보다 자, 이 구간을
여기서 돌파할 때보다 지금 이 구간을 여기서 돌파할 때 거래량도 더 크게 동반되지 않았고 오히려 줄어들었고, 파동 원리상 봐도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맞고 또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 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은 여기를 뚫고 이 저항 자리가 지지로 바뀌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물을 타도 타야 돼요. 그저 내가 산 가격보다 싼 값에 산다고 무조건 물 타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지지 자리, 최근 고점을 깨지 않는지, 자, 여기 이 부근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하락이 나오지 않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심 종목과 문의 종목을 통해서 반전 패턴형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그동안 강의했던 기법들이나 기술적 분석 도구를 실전에 적용하는 것까지 함께 영상에 잘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몇 가지, 트럼프 관세 이슈 계속 팔로우 하셔야 되고요. 딥시크 쇼크로 인한 AI의 판도 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AI 관련해서 너도 나도 상승을 하고 강도가 강해지면 2023년에 2차 런지가 초강세일 때처럼 그때 막 자석같이 여러 종목들이 2차 런지가 묻기만 해도 상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AI는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만한 힘이 있어요. 동력이 있어요. 오늘 강했던 우크라 재건 같은 테마는 이슈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시장이 어떤 소식을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움직일 때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더욱더 안전합니다. 이런 모든 소식들과 정보들 제가 공부방에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공부방에 입장 못하신 시청자분들은 구독만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까지 안 바랍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아래 댓글 들어가시면 맨 위에 고정 댓글에 공부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무료로 즉시 바로 입장 가능하게끔 바꿔놨으니까요. 링크 꼭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